능곡에서 기차를 내려서 우리는 철로와 나란히 뻗은 한 길을 걸어갔다. 능곡 넓은 들은 익기 시작한 벼로 가득했다. 산성은 동남쪽으로 별로 높아 보이지 않은 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손짓으로 가르쳐줬다. 돼지가 든 자루는 기찻간에서 조금씩 마신 술 때문에 용감해진 몇 녀석들이 서로 자기가 메고 가겠다고 나서서 운반되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서울역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택시에 실을 때와 내릴 때 손을 대어본 웅길이와 내가 잘 알다시피 무게도 무게지만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녀석들이 아직 몰랐을 때뿐이었다. 돼지 자루는 곧 자갈 길가에 놓여졌고, 야, 여기서 구워 가지고 가자. 우선 죽여서 토막을 내서 하나씩 들고 갈까? 칼이 잘 들까? 아까 역 앞에서 시골 사람에게 자발달랠걸 등등이 꿈틀거리고 있는 더러운 자루 위에 한방눈처럼 쌓였다. 그러나 오늘의 카니발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다. 결국 자루 속에서 돼지는 꺼내졌고 주둥이와 네 발을 묶고 있던 새끼가 풀어졌고 그 대신 한쪽 뒷다리에만 쇠사슬처럼 새끼를 묶어서 새끼의 다른 쪽 끝을 번갈아가며 붙잡고 산성까지 몰고 가기로 의견은 통일됐다. 돼지는 자루 속에 똥을 유산으로 남겼다. 똥이 든 빈자루는 길가의 논에 던져졌다. 자루와 똥은 썩어서 금수강산을 더욱 기름지게 할 것이었다. 기름지지 못한 돼지의 털은 시골의 밝은 가을 햇볕을 받자 제법 금빛으로 빛났다. 돼지는 처음엔 엄살을 부리는지 쓰러질 듯 했으나 어쨌든 사람 10명이 자기에게 잘 걸어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뒤뚱뒤뚱 앞으로 열심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길에 눈에 보이는 끝까지의 거리를 몇으로 쪼개서 돼지 몰고 갈 사람을 정했다. 정태가 맨 먼저 새끼의 한 끝을 쥐었다. 돼지는 거만하게 정태를 종놈으로 삼고 우리의 뒤에 떨어져서 걸었다. 정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병들과 점심 대신에 빵꾸러미를 몇이서 나눠 들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 걸었다. 서울에선 계절의 바뀜을 알리는 것이 라디오 정도였다. 서울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풍경과 계절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친한 사이여서 창경원 숲마저 무척 외로운 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들에는 외병 대신에 벼들이 차 있고 멀리 보이는 산성은 권총 한 자루보다도 허약해 보여서 역사는 무척 외로운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산성 밑에 마을까지 뻗어 있는 길에는 자동차 한 대 보이지 않아서 마치 고계단의 사자처럼 우리 안에 갇혀서 윙윙 소리 지르며 정해진 장소를 빙빙 돌고 있는 서울의 그 많은 차들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알게 된다. 훌륭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외로운 것임에는 틀림없다. 한 길이 구부러진 곳은 철로와 교차로를 이루고 있었다. 돼지와 그의 종놈을 이제 꽤 멀리 뒤로 한 우리들이 그 교차로를 건널 때 들판의 저 끝에서 사나운 뱀처럼 기차가 대가리를 이쪽으로 하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얼마 후 엉뚱한 사건이 터졌다. 이젠 멀리 떨어진 우리가 지나온 교차로 쪽에서 정태가 두 팔을 휘두르며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돌아보니 기차는 벌써 교차로를 지나서 능곡역 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정태가 모시고 있어야 할 나린님은 보이지 않았다. 돼지가 철도 자살을 했나봐! 웅길이가 소리쳤다. 우리는 돌아서서 청산과부의 구원을 바라는 손짓에 응하기 위하여 길에 먼지를 피우며 달려갔다. 어떻게 된 거야? 저쪽으로 도망갔어. 정태가 철로 곁에서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기차의 꼬리가 교차로를 막 벗어날 즈음에 자연의 냄새를 맡은 돼지의 근육은 오랜 옛날의 선조의 속삭임을 거기서 들었는지 마음 놓고 있던 정태의 손에서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이었다. 정태는 당황하여 돼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새끼의 끝을 발로 밟으려고 했으나 실패. 돼지는 기차의 꼬리와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바꾸면서 철로를 건너 바로 옆론 속으로 뛰어들었다. 과연 저쪽 논은 흔들리고 있는 벼들로서 한 줄기 긴 줄을 지니고 있었다.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 뒤뚱거리던 걸음은 속임수였어. 기차 정도로 빨랐으니까. 정태는 정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한바탕 웃었다. 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나 속도는 아까보다 훨씬 느려졌다. 줄은 비록 넓은 들 속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그놈이 잡힐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술병들과 빵꾸러미를 지킬 녀석 한 놈만 남겨두고 우리는 뿔뿔이 헤어져서 논을 포위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놈을 체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란 것이 점점 뚜렷해졌다. 그놈이 전진할수록 우리들 하나와 하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넓어져 갔고 논두렁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한 길에서 들을 볼 때와는 다르게 시야가 넓지 못했다. 게다가 그놈은 이젠 길을 똑바로 정하지 않고 이리굽을 저리굽을 달리고 있었다. 가을 한낮의 햇볕은 눈부시게 들과 나의 머리 위를 비치고 있었다. 들은 돼지의 탈출을 돕는지 깊은 밤처럼 조용했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뿐. 움직이기 시작하면 들의 시민인 벼들이 내 몸에 부딪혀 걸음을 늦추게 하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지르며 내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온 들이 나에게 저항했다. 텅 빈 허공조차 이젠 멀리 떨어진 내 전우의 외침을 나에게 정확히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돼지의 탈출을 돕고 있었다. 메뚜기들은 나에게 육탄 돌격을 감행해왔고 진짜 뱀 몇 마리가 나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시위했다. 우주가 시시각각 확대되어 간다는 과학책의 가르침을 그 들녘이 내 앞에 본보기로서 자기 몸을 내던졌다. 정말 들녘은 확대되어 가기만 했고 나의 전우들은 서로의 외침이 동물의 목구멍 속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게 됐다. 나도 나의 전우들과 마찬가지로 좁은 논두렁길을 비틀거리며 달렸다. 돼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우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벼들은 더욱 요란스럽게 나를 향하여 지저대고 논두렁은 자기 몸을 갑자기 꼬아버림으로써 내가 헛발을 디딜 수밖에 없게도 만들었다. 한 번은 논두렁이 정식으로 나를 논 속으로 밀어서 잡아뜨렸다. 까칠까칠한 볏잎들이 무자비하게 나를 찌르고 핥혔다. 볏잎 하나는 자기의 예리한 칼을 정통으로 내 눈에 꽂았다. 겨우 볏잎들의 고문에서 몸을 빼내긴 했으나 한쪽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볼과 턱과 손등이 긁혀서 쓰라렸다. 나는 조심조심 달렸다. 이미 돼지의 행방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우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난 정태가 일부러 돼지를 놓아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난 찐빵은 너무 변덕스럽고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난 돼지가 잡히기만 하면 내 손으로 그놈의 목에 칼을 찌르겠다고 생각했다. 난 빨리 돼지를 생포하고 나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한바탕 웃고 싶었다. 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도 오늘 프로그램 중에 한 항목이라고 생각했다.
난 걸음을 멈췄다. 볏잎에 찔린 눈은 눈물이 가득하고 쓰려서 뜰 수가 없었다. 난 우리의 목적지인 산성을 돌아봤다. 아무리 봐도 높지 않은 산에는 구름의 그늘이 내려져 있었다. 난 우선 쓰라린 눈을 달래기 위해서 두 손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조심조심 그쪽 눈을 떴다. 눈물이 눈초리를 타고 내렸다. 구름의 그늘이 산성을 슬슬 어루만지며 지나가고 있었다. 문득 온 들녘이 화려한 색채를 띠고 나에게 웃음을 보냈다. 퇴색해가는 초록색이 내 눈을 쓰다듬었다. 들바람이 한쪽으로만 몰려있던 나의 감각들을 어루만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했다. 나의 감각들은 바람의 속삭임과 들이 풍기는 냄새를 즐기기 시작했다. 먼 쪽에 논 하나를 둘러싸고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들녘의 일부분처럼 보였다. 난 우리가 꼼짝할 수 없이 들의 포로가 되어버렸음을 알았다. 돼지를 결국 잡았는지 사람들이 얽혀있는 모습과 그쪽에서 바람이 싣고 온 짧고 희미한 환호 소리조차 들녘의 풍부한 색채와 허공의 형태없는 숨결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돼지는 온몸에 흙물을 뒤집어쓰고 눈 가장자리와 콧등에 묽은 흙을 주렁주렁 달고 꽥꽥거리며 끌려왔다. 산성에 올라서 대처피 아래쪽 빈터에 모닥불을 장만하고 털을 벗기고 배를 가른 돼지를 굽고 있는 동안에도 난 들녘이 우리에게 던져준 돼지의 껍질을 우리가 굽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불꽃 위로 돼지의 기름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불꽃은 노출된 상처를 찔리기라도 한 듯이 나지막한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튀어올랐다. 대가리도 잘리고 털도 벗겨져 버려서 완전히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불꽃 위의 돼지는 푸죽간의 고깃덩어리와 수레를 끄는 황소를 연결시켜 생각하기 힘들단 사실을 존중하라던 찐빵의 계명을 나로 하여금 거역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 불꽃 위의 고깃덩어리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맑은 눈동자를 뒤룩거리는 돼지로서 나를 무자비하게 물어뜯고 있었다. 어쩐지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 구워지고 있는 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심정이었으리라. 난 볏잎에 긁혀서 아직도 쓰린 볼과 손등을 쓰다듬어 보고 또는 내려다봤다. 돼지는 잡히고 말았지만 너무 처참한 상처를 나에게 주고 나서 잡혔다.